요즘 원달러 환율 정말 심상치 않죠?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원화 약세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75. 현재 원달러 환율이 대략 이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이 숫자를 보게 될 줄이야 싶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원화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이러다 말겠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숫자로 한번 정확히 들여다볼까요? 2025년 12월 17일. 오늘 기준으로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원화 약세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세요. 유로나 엔화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유독, 정말 유독 미국 달러 앞에서만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킹달러 현상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유독 달러 앞에서만 우리 원화가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뭐니 해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한 미국 달러 그 자체입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단 안전한 달러부터 쥐고 보자 하면서 돈이 달러로 확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2.50%로 묶어뒀잖아요. 일단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걸 막는 게 급선무다, 이런 판단인 거죠. 하지만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원화 가치에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걱정거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투자자들은 의뢰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 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환율 변화가 그냥 숫자 노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변화 때문에 어떤 기업은 웃고 어떤 기업은 울고 희비가 엇갈리고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바로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화 약세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자, 보세요. 해외에 물건 파는 수출 기업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왜냐? 똑같이 1달러 어치를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이익도 늘어나죠. 반면에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사와야 하는 수입 기업들은 이건 뭐 죽을 맛인 겁니다.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오케이, 기업들 얘기는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마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바로 해외여행이나 유학, 해외 송금 같은 부분일 거예요. 예전이랑 똑같이 100만 원을 환전해도 손에 쥐는 달러나 유로가 확 줄어드니까요. 진짜 지갑이 얇아지는 게 바로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이 달러를 많이 찾게 되면 그 수요 자체가 환율을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기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짧게 보면요. 지금 같은 이 롤러코스터 장세,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뭔가 특별한 정책 변화나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이 변동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강달러 흐름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원화 약세 압력도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물론 정부나 한국은행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큰 물줄기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정신없이 흔들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넋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략입니다. 불확실성에 맞서는 우리만의 플레이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진짜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라.
이 변동성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수라고 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즉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통화를 분산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아시죠? 원화 자산에만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리스크 헤지인데요. 이건 주로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선물한 계약 같은 걸로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시켜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세계 경제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 높은 변동성의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은요, 누군가에겐 엄청난 위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과연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당신의 전략은 충분히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